토론,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 모신 지명 토론자 한 분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덕 소장님, 안근호 연구위원님, 김재만 교수님, 정희철 교수님, 조덕균 교수님, 이분들의 소속은 유인물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귀중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지명 토론자께서는 5분 이내로 토론 및 질의를 해주시고 이 지명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플로어에 있는 몇 분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세 분의 발표자에게 질문이 있은 경우 혹은 코멘트가 있는 경우에 세 분 발표자에게 제가 아주 1분 정도 간단한 리스폰스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세 분 교수님이 좋은 발표를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순탁 교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진단했습니다. 세상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토의 미래 전망, 인구 산업 구조 변화해서 이것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박신태 교수님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미래 전망인데 주로 서울시 재개발 현황 분석과 전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원칙과 쟁점으로 본 미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한 연구였습니다. 아마도 김 교수님은 다년간 정책 위반 및 집행의 경험을 가진 그런 분이라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발표 논문에 대해서 토론자께서는 특정 발표자를 지명해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 분에게서 다 종합해서 좋고 하는 순서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토론의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선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입니다. 시간도 짧고 서로 좀 짧아서 제가 워낙 좀 말이 많기 때문에 혹시 녹취에 넘어갈까봐 좀 조심히 나가는데, 세 분 훌륭한 발표 내용들 밑에 내서 졸리는데 꼼꼼히 다 봤고요. 역시 내공 있는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지금 이제 진단도 있고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제시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실무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공급 과열론이 한참 유행을 해서 대세 하락론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또 갑자기 전세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또 지방시장은 지금 상당히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잠잠한데,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견해인데요. 대세 하락론 여러 이제 논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지정된 택지가 너무 많다. 공급량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거 다 공급되면 엄청난 공급이다. 자, 그 반면에 인구는 줄어든다. 그러니 수급의 괴리가 생겨서 수도권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논리였는데, 언뜻 생각하면 또 그럴듯해요. 그렇던데 이제 택지를 지정해 놓은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LH가 이제 문제가 돼서 LH가 거의 도산할 지경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현 불가능하고 아주 오랜 기간 순차적으로 그걸 택지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제 말씀의 요지는 요지는 뭐냐면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공급은 없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인구나 가구가 준다고 하면 공급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초래해 가는 양상으로 오히려 건설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언제든지 이제 이 수요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공급이 더 늘었다가 또 축소 공급됐다가 이런 과정은 앞으로도 우리 시장 내에 계속 이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우리 과거에
공급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공급 정책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지략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택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아파트라는 이 단일 상품에다가 아주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LH공사라는 공기업이 땅을 제공을 하게 되고 능력 있는 대기업들이 또 아파트를 짓는 데 참여를 하게 되고요. 거의 속도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집을 한 20년간 이렇게 지어왔는데 이 아파트라는 이 주거 유형의 속성이 뭐냐면 상당히 이 건축 기간이 깁니다. 건축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항상 시차가 생기게 돼 있고요. 수요하고 공급이 늘 불일치하는, 한 번은 공급 과잉, 한 번은 과소 공급, 이게 해서 반복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도 이제 춤을 추는 김소연 박사님이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막 촉진을 시켰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투기 억제를 했다가 또 지금 다시 와서 또 촉진을 시키고 또 몇 년 후에 또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 아파트란 주거 형태가 원래 한국의 주거 형태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일본의 맨션 비슷한 형태를 가져와서 써보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 좁은 면적에다가 집단적으로 많은 일을 수용할 수 있고 과거보다 훨씬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건데 그거를 통해서 뭐 선분양 제도든 뭐든 이렇게 모든 주택 공급 제도가 아파트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됐든 뭐 굉장히 비쌉니다. 소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계속 1년에 20만 가구를 짓든 30만 가구를 짓든 아파트를 계속 짓기 시작하면 가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득으로 다 살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 이제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 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신도시를 짓든 도시 내에 뉴턴 재개발을 하든 전부 아파트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미래 전망의 한 큰 축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업 구도로 보면 아파트는 상당 기간 유효한 상품일 수는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구의 감소 또 산업의 어떤 R&D 중심의 어떤 이제 혁신 구조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자꾸 사장님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정책에 관련된 그 부분들은 앞으로의 방향을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신 것 같고 김소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싼 집을 보아라 아주 인상이 남는 말씀인 것 같고요.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올해 아주 특이하게 생겨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전세라는 용어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증부 월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전세금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이제 상승분을 월세로 내는 것인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월세로 이게 전환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월세로 전환되고 간다는 건 전세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전세를 이제 낼 때 이자가 하고 월세 이자율이 한 1.5배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비싼 이제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가 되고요. 소득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소득으로 낼 수 있는 월세의 기준을 치면 서민들이 사는 집들은 점점 더 열악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시원의 어떤 확산 또는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비용을 낼 수 있는 집들만 계속 지어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공공 이제 임대택을 많이 지어야 되지만 민간이 그런 집을 짓고 사업을 할 때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주거의 질을 좀 높여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간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발표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